한국전력공사 필기시험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5월인데요. 글쎄요, 필기시험 참 날 좋은 5월에 치르니까 더 야속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전의 필기시험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예정으로는요. 다음 달 15일, 5월 15일 스승의 날 토요일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 지원하는 직무별로 시험 과목이 조금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크게 사무직무, 전기직무, 그리고 그 외라고 볼 수 있는 ICT, 토목, 건축, 기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서 시험 과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이 세 파트 모두 공통으로 치르게 되는 시험 과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NCS 직업기초 능력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세 과목은 공통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출제되는 과목들이 사무직무의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 능력 중에 두 가지인 자원관리 능력과 정보 능력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전기직무 같은 경우는 NCS의 자원관리 능력 플러스 전기기사 수준의 전기 관련 전공 지식을 묻는 기술 능력이라는 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전기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 전공 문제, 그리고 그 외 ICT, 토목, 건축, 기계는 해당 직렬에 맞는 기술 능력, 그러니까 정보 능력과 같은 NCS 직업기초 능력 하나랑 마찬가지로 전기와 같이 전공 지식을 묻는 기술 능력, 전공 시험이 치러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세 가지 파트 모두 일단 시험 시간은 제공되는 시험 시간 60분으로 동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와 이렇게 출제되었거든요. 그리고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무직무의 경우에는 방금 보신 그 NCS 직업기초 능력 5가지만 5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외 사무직렬이 아닌 전기를 포함한 ICT, 토목, 건축, 기계, 기술직무의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 능력이 40문항, 70점 배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 능력, 전공시험이라고 말씀드린 이 전공이 15문항, 30점 배점으로 해서 총 55문항이 출제된다. 그래서 지원하는 파트별로 문제 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시험에 임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내용만 좀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공기업 시험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저는 알거든요. 한전이 얼마나 어렵게 필기시험 문제를 내는지. 맞습니까? 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만큼 또 그만큼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시험 난이도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출제 기관이 작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출제하던 것이 지난 하반기부터 휴노라는 출제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도 휴노가 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데 이 휴노라는 곳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4월 초일 거예요. 4월 10일 날 있었던 코레일 시험을 보면서 와 진짜 어렵게 된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코레일의 평균 합격 컷이 80점을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휴노가 출제한 작년 하반기 기준 한전 전국권의 합격 커트가 뭐 예를 들어 사무직무 같은 경우에는 78점, 전기직무 같은 경우에는 74.6점, 70점대 중후반이었어요. 네. 그만큼 사실 휴노가 출제하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여기에는 오답에 대한 감점이 존재합니다. 그 말인즉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 이 한전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제공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모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져간 뭐 샤프나 펜 어떠한 것이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로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그래서 사전에 연습할 때도 뭐 수리 능력 이런 거 공통 과목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난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면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더 긴장을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과목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문제 출제에 문제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간단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휴노가 출제했었던 한전과 관련된 소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유형도 일치, 불일치, 추론 외에도 문단 배열, 서술상 특징을 묻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문제는 하나의 지문에 두 가지 세트, 두 가지 문제가 출제되는 세트 문제니까 그 점 염두를 해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네. 1번에서 2번 지문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예요. 땡땡공사는 새만금 개발청과 7월 28일 새만금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지역 지적 및 공간 정보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후속 조치 이행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새만금 홍보관과 노출 부지 등을 둘러보면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고,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새만금 산업단지나 노출 부지 등의 주기적 항공 영상 촬영과 측량 성과 관리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땡땡공사에서 측량 및 공간정보 시스템 관련 전문가를 새만금 개발청에 파견하는 등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협약 사항이 이행되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기관 간 소통 및 협업을 추구하는 정부 3.0 기조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새만금 개발청과 땡땡공사는 협업 사업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문이고요. 이 지문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보도자료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땡땡공사의 정부 3.0 기조 실현, 2번 땡땡공사 새만금 현장 간담회 개최, 3번 땡땡공사와 새만금 개발청 업무 협약 체결, 4번 땡땡공사의 측량 관리 시스템 활용 사례.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그 지문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그 제목을 찾는 거고요. 저는 사실 좀 헷갈렸던 게 2번이랑 3번인데 처음에는 그 양 기관의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3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다시 간담회를 갖는 자리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끝에 2번으로 수정을 했어요. 조소연 아나운서는요? 저는 일단 이런 보도자료형의 예문이 나오면 바로 이제 어려운 어휘들이 많다 보니까 딱딱하고 진입장벽이 높더라고요. 읽어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읽어보기 싫은데 어떡하나 하다가 생각보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쉽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2번, 3번 고민했는데 그럼 저는 3번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정답은 2번.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혹시나 헷갈리게 된다면 2번, 3번을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팁을 드리면 이 보통 제목이나 주제를 묻는 문제들은 항상 우리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렇잖아요. 두 괄씩, 미괄씩. 그 제시된 글에 첫 부분 혹은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새만금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후속 조치 이행을 논의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시되는 지문 자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제 개인적인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쉬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해당 지문 보도자료에 이어지는 2번 문제도 바로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그 지문의 근거에서 푸셔야 돼요. 문제 2번. 다음 중 보도자료를 통해 적절하게 추론하는 것은 추론 문제입니다. 일치불일치라고 볼 수 있죠. 1번. 새만금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양이군. 2번. 새만금 개발청에서 땡땡공사에 파견할 사람을 선발하겠군. 3번. 땡땡공사에 측량 전문가가 부족한가 보군. 4번. 정부 정책 기조가 이번 간담회 성사에 역할을 했겠군. 이 중에서 적절하게 추론한 것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문으로 이제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번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똑같이 거슬러 올라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4번만 적절한 답이더라고요. 유미정 아나운서는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찾진 않고 이걸 읽으면서 뭔가 정부 3.0 이러면 뭔가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를 읽었을 때 다 모르겠는데 4번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4번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두 분 다 정확히 4번 답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 서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세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을 풀고 2번을 다시 봤을 때 이거 앞서서 지문이랑 다시 비교하면서 봐야 되네 라는 것을 2번 지문을 다 읽고 2번 문제를 접하면서 파악하면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지문에 딸린 문제가 두 문제 세트 문제네.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서 1번 문제가 뭐였죠? 제목 찾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면서 적절하게 추론한 것,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그럼 각 보기에서 키워드로 될 만한 내용들이
지문에 나오면 체크하고 바로 어떻게 한번 대조를 해볼까라는 전략을 세우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의사소통 문제에 우리가 임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좀 세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부터 꼭 먼저 읽고 지문을 보시는 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리 능력 과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전의 수리 능력 문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하반기부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이 휴노의 출제 기관 그리고 그 실제 하반기에 등장했었던 문제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수리 능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소금물, 속력 네. 이런 문제들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응용 수리 파트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요. 과거에는. 그리고 대신에 표나 그래프 등을 제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자료 해석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 출제되는 것이 한전 수리 능력의 수리 영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료로 아까 우리 의사소통처럼 2개 이상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세트 문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옳은 것의 개수 혹은 틀린 것의 개수를 묻는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리 능력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인데 개수를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제 3번 수리 능력입니다. 다음 제시된 자료 1, 2에 대해 보기의 A에서 D 중 틀리게 설명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자료 1은 성별에 따른 결혼할 의향이 없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남성, 여성,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각각의 성별, 연령대별 나는 1인 가구로서 결혼할 의향이 없는데 라는 비율이고요. 자료 2번 연도별 향후 1인 생활 지속기간 유지 여부 예상 비율입니다. 자료 2-1, 2-가 있는데요. 2-1은 10년 이상 1인 생활을 지속할 것이다. 2018년부터 20년까지의 자료. 자료 2-2는 2년 이내에 종료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고요. 그 아래 주석으로는 제시된 자료에서 각 연령대 및 성별 조사 연령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한 A에서 D 보기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A, 2020년 조사에서 남자 중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없는 1인 가구의 비율은 50대가 20대에 비해 45% 이상 많아. B, 2019년 조사에서 여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져. C, 2020년 조사에서 2년 이내 1인 생활 종료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줄어들었네. D, 제시된 자료에서 1인 생활을 1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자, A에서 D 중에 틀리게 설명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0명부터 4명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자료들은 실제 통계청이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실제로 이거는 휴노에서 코레일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통계청이나 각종 데이터 수치, 논문에 인용된 그런 수치들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와.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기엔 좀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한전과 관련된 수치나 자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수치 본 건데 라고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맞게 설명한 사람 몇 명인가를 해서 아예 다른 오답을 선택했었는데 방금 마민영 선생님께서 읊어주신 문제를 듣고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반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답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사람은 한 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사람 A 한 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자료 해석은 제시된 보기 내용들이 어떤 자료와 대조를 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요. 일단은 뭐 BCD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 자료를 대입해서 봤을 땐 맞는 답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A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조사에서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없는 1인 가구 비율 50대와 20대에 비해서 45% 이상 많아? 45%라는 숫자를 조금만 계산해봐도 45%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틀렸다. 틀린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진짜 끔찍하네요. 제가 만약에 진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틀린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반대로 맞는 사람을 고르는 거구나 하고 만약에 체크를 했으면 이 문제는 전 틀린 거잖아요. 실제 그런 걸 노리고 휴노에서 이렇게 옳은 것, 틀린 것 모두 골라라는 네. 코레일의 시험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후기로
그거 틀린 거였어요? 그쵸. 맞은 거 아니었어요? 라고 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다 풀고 아쉽게 답을 잘못 고르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잘 봐야겠어요. 미끼에 절대 걸려들지 않도록 문제를 꼭 네.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자료 해석 문제인데 지금은 제시된 게 3개의 자료예요. 보통 최대가 한 2개 또는 3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들이 많나요? 보통 2개에서 3개가 가장 많고요. 네. 4개짜리가 간혹 있긴 한데 아휴. 4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도 2개, 3개로 넘어가죠. 문제가 한 2개 정도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린 요 정도의 분량이 여러분들이 한전에서 시험장에서 가장 자주 맞닥뜨리게 될 양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문제는 어떤 유형일까요? 문제 해결 능력, 각각 지원 직무별로 공통적으로 풀어야 되는 3번째 영역,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조건 추리, 어떤 조건을 상정해서 풀어야 되는 추리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하면 보통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곤 했는데 휴노로 출제 기간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4번은 조건 추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로 좀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땡땡공사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Y팀, W팀, 하우팀이라는 3개의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는 업무 진척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각 팀과 인터뷰를 실시했는데요. 아래의 팀 진술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고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면 거짓인 진술은 몇 개이며 한국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은 어디일까? 단 한 개의 팀만 한국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아까 어떻게 진술했는지 말씀드릴게요. Y팀, W팀은 한국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W팀, 우리 팀에서는 한국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하우팀, 우리 팀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자, 이 중에서 거짓인 진술이 이번엔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은 어디인지까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Y팀이 맞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Y가 하는 얘기랑 W이 하는 얘기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2개가 같이 가니까 둘 다 참으로 했고 나머지 How가 틀렸다를 한다면 여기 안에서 전제 조건 안에서 Y팀이 맞다라고 Y팀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나머지 2개가 아니니까 남은 Y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 거는 해보진 않았어요. 네. 네. 다 푸셨습니다. 다 네. 푸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Y팀과 W팀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우팀은 거짓말이네. 거짓말인 팀인 한 팀,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은 Y팀이구나.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조금 더 이제 팁을 드리면 이런 자료 해석에서의 조건 추리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가정할 것인가 힌트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힌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상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참이고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말인즉 모두가 다 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하고 그러면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로 Y팀이 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건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정리를 한 게 있는데 Y팀이 참이게끔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당연히 W팀도 여기 나와 있죠. 참이라고 가정하면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조건이 나오고요. 한국판 스마트 그립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거 맞아. 참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거짓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참이 될 수는 없으니까 거짓이고 담당하고 있는 게 거짓이라면 담당하고 있지 않고 말씀해 주신 대로 Y가 우리가 하고 있어라는 말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므로 Y가 하는 것. 거짓 한 팀 그리고 사업 담당은 Y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 추리에 힌트를 얻어서 가정 후에 푸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거짓, 적어도 하나는 참.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시죠. 자, 다음 문제는 이 사무직무와 그리고 전기직무 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자원관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예산, 시간, 인적, 물적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이 자원과 관련된 소재들이 골고루 출제되고요.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자원관리 능력, 인적 자원과 관련된 문제고요. 문제 5번. 조금 수리와 가까울 수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A 과장은 매일
15시간씩 주말 근무 없이 일주일 동안 토지대장 135면의 정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비대리는 매일 10시간 동안 토지대장 업무를 할 경우 6일간 180면의 정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월요일부터 주말 근무 없이 하루 8시간 정상적인 근무를 해서 각각 360면의 정보 등록 업무를 진행한다면 업무 종료일이에요. 은 며칠 차이가 나겠는가? 1번 14일, 2번 16일, 3번 19일, 4번 22일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차이가 났는데 업무 종료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나올 때 이제 맞쌤이 얄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네, 야속하고 왜 그랬을까? 오늘의 빌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풀면서 네. 이제 A 과장과 B 대리가 매일 근무 시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쉬는지 또 주말에도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1시간 동안 이분들의 업무량을 먼저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A 과장은 뭐 몇 면, B 대리는 몇 면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10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보기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말을 또 이제 4일 정도 앞에 넣어서 저는 14일을 체크를 했습니다. 미미정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도 이제 시간당 몇 페이지씩 하는지까지 구했는데 여기에서 매일 몇 시간씩 각자가 다르잖아요. 한 명은 15시간, 한 명은 10시간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구했을 때는 35일, 15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차가 20일이 나왔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인가 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맞쌤이 노린 게 이런 걸까요? 제가 바로 만든 함정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이 문제 두 분께서 거의 다 비슷하게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수리 능력의 일률과 좀 같을 겁니다. 정답은 일단 1번 14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끔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식. 일단은 A 과정과 B 대리 이 두 명의 인적 자원이 각각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구해야 될 거예요. A 과장은 15시간씩 주말 없이 일주일이니까 우리 월화수목금 5일째 5일 근무하면 시간당 1.8면 그리고 B 대리는 6일 동안 180면이니까 시간당 3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애를 해야 되고요. 구하고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해요. 근데 주말 근무가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쉬겠죠. 그래서 이 5일 동안 한 주에 5일 동안 일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두고 360면 정보 등록에 걸리는 시간 A 과장의 경우에는 1시간에 1.8면을 등록할 수 있으니 하루로 치면 14.4면 이거는 360면을 등록하는 데는 25일. 그런데 25일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5주가 걸리는 겁니다. 저 월화수목금 토 일은 쉬고 다시 월화수목금 이제 6일차가 시작되는 거죠. 똑같이 계산하면 비대리는 15일이 걸립니다. 근데 그냥 얼핏 보면 25일과 15일 차는 10일이니까 만약에 보기 1번이 10일이었으면 아마 서현 아나운서께서 10일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주말 근무가 없고 업무 종료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주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주 14일 이 정답이 1번. 그래서 다행히 이번 문제는 제가 이제 함정을 10일로 두지 않았지만 네. 14일 그래서 정확하게 1번을 체크해 주셔서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10일이 함정이 있었으면 고민 없이 저는 10일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업무 종료일이라는 게 이제 달력을 보면 주말이 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풀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좀 세심하고 센스가 있는 분들만 좀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영역입니다. 정보 능력. 정보 능력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올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뭐 엑셀 함수라든지 단축키 같은 것 많이 나온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 A씨가 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모든 슬라이드에 회사 로고를 넣어야 하니 마스터 슬라이드를 활용해야겠다. 2번. 슬라이드 쇼를 띄울 때 F4, F4키를 누르면 가장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3번. 그룹화 시켜둔 모든 도형을 그룹 해제해야겠어. 컨트롤, 시프트, G 키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4번. 똑같은 도형을 계속 써야 되니까 컨트롤 D 키를 활용해 복제해야겠어. 자, 이 중에 한 가지가 틀린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몇 번인지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엑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파워포인트는 좀 했거든요. 대학교 때. 와.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아는 기능, 알고 잘 쓰던 기능이 바로 2번 슬라이드 쇼를 띄울 때 가장 이 첫 페이지로 시작하는 단축키였거든요. 이거 F5입니다. F5를 F5? 눌러야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아, 제가 그래요? 확실히 아는 기능이라서 기분 야. 좋게 찍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는 진짜 단순하게 복제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C라고 해서 4번을 아. 찍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 이게 그럼요. 정답은 2번이 일단 맞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F5를 눌러야지 슬라이드 쇼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컨트롤 C도 복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도형을 복제하는 건 컨트롤 D고요. 그러면 혹시 파워포인트를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F5를 누르면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려면 어떤 키와 함께 F5를 눌러야 되거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어떤 키와 함께 F5를 누르면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슬라이드부터 뭐 3페이지든 4페이지든 그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냥 F5냐 이것과 F5냐. 정답은 쉬프트입니다. 쉬프트 F, 뭐 컨트롤 F라고 혹은 알트 F5라고 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쉬프트 F5라는 것만 기억해도 혹시나 우리가 문제에 나오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 끝으로 팁으로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새롭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기억이 안 나는 것 PPT까지. 같기도 하고. 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저는 한전 문제라고 해서 전기요금 계산하는 거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전 같은 경우가 보통 출제사가 제 기억으로는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계약기. 그래서 그 도급 용역 계약이 바뀌는데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휴노로 바뀌면서 올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 내지는 중반기까지는 휴노가 출제할 것 같은데 휴노가 출제하는 그 동안만큼은 일단은 안 내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안 내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나오니까 우리가 한두 문제는 풀어두고 대신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풀어두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